안녕하세요. 2027학년도 대입, 현행 입시의 마지막 세대로서 어쩌면 가장 특별한 레이스를 펼쳐야 할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, 이 학종의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맞아요. 바로 다음 해부터는 입시가 확 바뀌죠. 바로 그래서 2027학년도 입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독특하고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. 네, 복잡하다고 해서 우리가 길을 잃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. 오늘 저랑 같이 이 판을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보시죠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가장 먼저 지금 입시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 큰 그림부터 한번 숫자로 살펴보면서 어디에 기회가 숨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딱 감이 오죠. 수시 모집 비율이 무려 80.3%. 최근 3년 중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. 반대로 정시 모집은 3년 연속으로 줄어들고 있고요. 데이터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. 대학들은 점점 더 수시로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한다? 아니, 근데 왜 그럴까요?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인 두 가지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통계적으로 수시로 들어온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이 정시 입학생보다 훨씬 낮다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한 명이라도 빨리 우수한 학생을 붙잡아 두려는 어떻게 보면 좀 절박한 전략이기도 하고요. 이런 상황 때문에 수도권 대학이랑 비수도권 대학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. 수도권 대학들은 우리는 진짜 찐 인재를 뽑고 싶다. 이러면서 학생의 잠재력을 깊게 보는 학종에 집중하는 반면에 비수도권 대학들은 일단 우리 학교에 올 학생부터 빨리 확보하자 라는 생각으로 내신 성적만 보는 교과 전형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. 자, 이제 좀 복잡한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요. 진짜 핵심, 여러분이 2027학년도 학종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 하는 네 가지 핵심 변화를 정확하게 짚어드릴게요. 바로 이 네 가지가 2027학년도 입시의 판을 흔드는 새로운 게임의 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개학들은 이제 여러분의 학생부를 훨씬 더 깐깐하게 뜯어보고요. 수능 최저라는 허들을 더 높게 세우고 또 전공의 벽을 허무는 무전공 선발을 늘리는 동시에 지원 트랙은 훨씬 더 잘게 쪼개놓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규칙부터 한번 뜯어볼까요? 핵심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. 이제 대입에 수상 경력이나 독서 활동 같은 건 반영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평가는 오로지 여러분의 학생부에 남은 기록들,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들었고 거기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그 생각의 과정에 온전히 집중되는 거예요. 좋아요. 그럼 이제 뭐가 바뀌었나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우린 뭘 해야 하나로 넘어가 봐야겠죠? 주요 상위권 대학들이 지원자들한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그 코드를 한번 해독해 보겠습니다. 흔히 말하는 스카이 대학들이죠. 서울대, 연세대, 고려대. 이 학교들의 핵심 평가 방식은 큰 틀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. 하지만 합격과 불합격은 이 표에 보이는 미세한 차이, 이 디테일을 아느냐 모르느냐에서 갈리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서울대 지역균형, 그러니까 지균 전형 생각하는 분들 귀 쫑긋 세우고 들으세요. 이거 진짜 중요한 팁입니다. 서울대 지균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높은 수능 최저예요. 이게 워낙 높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레 겁먹고 지원을 망설여요. 그래서 심지어 인기학과인데도 경쟁률이 3대 1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1단계에서 3배수를 뽑잖아요?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수능 최저만 맞추면 서류는 사실상 자동 통과고 결국 면접에서 승부가 난다는 얘기입니다. 만약 여러분이 고려대랑 성균관대 수능 최저를 둘 다 맞출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카드를 내야 할까요? 이건 여러분의 학생부가 어떤 스타일이냐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. 고려대는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잘하는 균형 잡힌 학업 역량을 좋아해요. 반면에 성균관대는 탐구 역량 딱 하나에 무려 40%의 비중을 둡니다. 즉, 내 학생부가 넓고 탄탄한 올라운더 스타일인지 아니면 하나를 파고드는 스페셜리스트 스타일인지에 따라서 지원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새로 생기는 전형들은 그냥 넘기면 절대 안 돼요. 중앙대 이 전형처럼 새롭게 만들어진 건 우리는 서류도 잘하고 수능도 잘 보고 면접도 잘하는 학생을 원합니다 하고 대학이 대놓고 외치는 시그널이나 마찬가지거든요. 자, 이렇게 입시가 막 바뀌는 것 같아도요, 사실 합격하는 학생부를 만드는 본질, 그 핵심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. 결국 이 세 가지로 모든 게 설명돼요. 결국 이 세 가지 기둥입니다.
첫째,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나의 지적 호기심을 증명했는가? 둘째, 세특 기록을 통해서 얼마나 깊이 파고드는 생각의 힘을 보여줬는가? 그리고 마지막 셋째, 배운 지식들을 따로따로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연결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냈는가? 이게 바로 대학이 여러분의 학생부에서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진짜 핵심입니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입학사정관은요, 결과로서의 1등급 성적표보다 여러분의 지적 성장 과정 그 자체를 보고 싶어 해요. 무슨 말이냐면 쉬운 과목만 골라서 편하게 올 A를 받은 학생보다 어렵고 도전적인 과목을 선택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씨름한 그 과정, 그 흔적을 보여주는 학생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한다는 겁니다. 이게 바로 훌륭한 학생부의 비밀이에요. 그냥 저 A라는 보고서를 썼습니다.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. 저는 B라는 작은 호기심에서 시작해서 C라는 가설을 세워봤고 D라는 자료를 찾아보면서 생각이 E로 발전했습니다. 그 결과가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. 이렇게 여러분의 생각의 흐름,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강력하고 설득력 있다는 뜻입니다. 결국 보세요. 아무리 입시가 복잡하고 정신없어 보여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. 이 슬라이드에 나온 말이 그 핵심을 정확히 보여주네요.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생각의 폭을 넓혀온 학생. 그런 학생이 결국 합격의 문을 열게 될 겁니다. 여러분의 꿈을 향한 그 멋진 도전을 응원합니다.